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경제는 지금 커런트 이슈즈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8월 11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토픽은 쉬어갑니다. 오늘 단신 5건 그리고 오늘 감상하실 명시는 푸시킨의 What do life conspire to cheat you? 삶이 그대를 속이려 할지라도입니다. 네, 오늘 토픽감이 없어 쉬어갑니다. 네, 오늘 단신 5건입니다. 첫 번째 단신은 주간 최초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23만 3천 명, 전주 대비 1만 7천 명 감소함에 따라 고용 둔화 우려가 완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해리스 부통령이 핵심 경합 3주에서 트럼프보다 모두 54% 대 50%로 우세하다는 소식인데요. 오차 범위 내이지만은 해리스의 그 추세적 상승세가 괄목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단신은 인도의 루피와 대미달러 환율이 84로 최고를 기록하였다는 소식인데요. 그 요인으로 캐리 트레이드 환류 영향과 인도 중앙은행 리저브 뱅크 오브 인디아의 그 시장 개입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한편 인도 중앙은행은 지난주 목요일 금리를 6.5%로 동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외환보유고가 신기록을 세워서 지금 세계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신은 버크셔 해스웨이가 연준보다 더 많은 단기 국채 트레저리 빌을 보유하였다는 소식입니다. 2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워렌 버핏은 주식을 올해 들어 많이, 특히 2분기 이후에 많이 팔고 있는데요. 그 돈으로 단기 국채를 많이 사들여 투자 수익이 커졌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드릴 명시는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이려 할지라도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발표된 최초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23만 3천 명으로 전주 대비 1만 7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우존스 추정 24만 명도 하회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187만 5천 명으로 2021년 11월 27일에 최고였습니다. 또한 그 4주 평균 수당 청구자 수도 24만 1천 명으로 1년 내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전주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25만 명 가까이까지 급증한 이유는 첫째 허리케인 베릴의 영향이 컸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자동차 공장 여름 휴가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풍 피해가 컸던 그 텍사스와 자동차 공장에 있는 미시간 주에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갑자기 급증했다가 지난주에는 다시 이제 평상시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1분 감소함에 따라서 고용 둔화 우려가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심리적 기준선이 25만 명에서 이제 꽤 떨어졌죠. 아울러 경제 침체 우려도 완화되었죠. 그러나 장기 청구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약간의 부담이 됩니다. 이 뉴스가 8시 반에 나온 직후에 주식 선물이 급반등하였고 당일과 이익날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페드 연준의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 시기가 늦었다는 그런 불평에 대해서 다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지난주 연준은 싸움룰 그리고 페드워치 트래크의 근거로 상당한 비난을 받았죠.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자 감소 소식으로 페드워치 트래크상으로 그 기준금리 예상도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지난 주말 기준으로 9월 18일자 FOMC에서는 50bp 인하가 확률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12월 28일 연말 FOMC에서는 1%포인트 인하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네, 지난 주말 페드워치 트래크상으로 본 향후 연준 금리 예상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시죠. 8월 2일자 기준으로는 25bp 인하가 31%, 50bp 인하가 69%로 훨씬 많았는데요. 지난 주말 8월 9일 기준으로는 25bp 인하가 51%, 50bp 인하가 49%로 25bp 인하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12월 18일자 FOMC에서의 확률을 보면은 지난 주말 8월 9일 기준으로 75bp 인하 확률이 27%, 100bp 인하 확률이 46.2%로 100bp 인하가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152bp 인하가 23.3%,
150bp 인하는 3.6%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8월 2일 기준, 즉 실물 경제 지표 악화가 많이 나왔던 주말에는 75bp 인하가 6.8%에 불과했고요. 100bp 인하는 31%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125bp 인하가 43.7%로 가장 많았고 150bp 인하도 18.5%에 달하였는데요. 이게 지난 주말 그 실업수당 청구자 수 감소 소식이 나온 이후에 시중의 금리 인하 기대 폭이 많이 줄어든 거죠. 네, 두 번째 단신은 해리스 부통령의 핵심 경합 3주에서 트럼프보다 54%, 50%로 모두 우세했다는 소식인데요. 뉴욕타임즈 산하의 시에나 칼리지 폴이 바이든 사퇴 후 처음으로 여론조사를 한 건데요. 미국의 가장 그 전통적인 경합 3주,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펜실베니아주, 이 3개주 모두에서 해리스가 우세한 걸로 나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이니까요. 가장 최신입니다. 오른쪽 아래표를 보면요. 왼쪽 칸은 지난 5월에 바이든과 트럼프와의 그 여론조사 결과인데 이때는 트럼프가 펜실베니아하고 위스콘신에서 각각 우세했고요. 바이든은 미시간주에서만 약간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8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 부통령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3개주 모두에서 4%포인트 차로 우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사 기관과 대상자 수를 보면요. 월요일, 목요일에 그 미시간과 위스콘신을 했는데 미시간은 그 619명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고 위스콘신은 66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가장 큰 펜실베니아는 693명 유권자를 대상으로 화요일부터 금요일 날 실시했습니다. 포인트는 지난주 그 다수 실물 경제 지표 악화로 인해서 리세션 우려가 컸기 때문에 경제 분야 여론에 악영향을 미쳤을 텐데도 해리스가 우세했다는 겁니다. 경제 안정 그리고 정치 안정 후에는 해리스가 더 유리해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시죠. 호감도 면에서는 팀 월스가 36%, JD 벤스가 36% 같습니다. 그런데 비호감도 측면에서 팀 월스는 27%에 불과한데 벤스는 46%에 달합니다. 비호감도가 훨씬 높은 거죠. 월스의 경우 그 진보적 성향이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지만은 중서부 시골 출신이라는 배경에 많은 호감을 느낀다는 거죠. 해리스가 그 월스를 선택한 것이 정말 잘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해리스 월스가 흑인과 백인이라는 데 대해서 트럼프와 벤스는 백인과 백인이죠. 한편 월스를 그 부통령 후보자로 지명한 후에 민주당 쪽으로 기부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제가 팀 월스와 JD 벤스를 서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좀 자세하게요. 팀 월스는 60세고 JD 벤스는 40세입니다. 팀 월스는 그 시골 벽촌 출신인데 대해서 JD 벤스는 중소도시 출신입니다. 두 사람의 부모로 보면은 팀 월스의 부모는 교사 교장, 아버지가 교사 교장 그리고 한국전도 참전했고요. 엄마는 가정주부입니다. JD 벤스는 아주 아기 때 부모가 이혼했습니다. 엄마의 셋째 남편에게 입양되었지만은 예조부가 주로 양육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 다 그 군인 지하의 혜택을 받아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월스는 주 방위군으로서 24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최종 직위는 주임 상사였고요. JD 벤스는 해병대에서 4년 복무했고 상병으로 졸업했습니다. 팀 월스는 12년간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하원에서 참전용사 관련 이윤이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JD 벤스는 하원 의원 경력이 없습니다. JD 벤스는 2019년 그 1월에 상원의원 당선되었고 3년 후 재당선되었습니다. JD 벤스는 2023년 1월에 첫 당선되었습니다. 두 사람 성격을 제가 느낀 대로 얘기하면요. 두 사람 다 활발한데 팀 월스는 좀 열정적이고 이에 비해 JD 벤스는
트럼프같이 좀 맹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팀 올슨은 제 느낌에 해리스와 보완적인 관계가 되는데요. JD 벤스는 트럼프와 닮은 꼴입니다. 트럼프와 함께 일방으로 맹렬하게 진격하는 느낌이 들죠. 조직 관리에서도 그 대장과 부대장은 서로 보완적인 게 좋은 관계인데요. 대통령과 부통령도 마찬가지겠죠. 네, 해리스의 우세를 보여주는 최근 뉴스를 모아봤습니다.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맨 아래는 제가 설명을 해야겠군요. 한동안 해리스와 미스터 톰 브라운, LA 전 시장과의 관계가 이상하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와 관련 기자가 트럼프에게 물었더니 트럼프와 내가 글을 잘한다. 헬리콥터도 같이 탔었다. 캐멜라가 지역 검찰총장으로 올라갔는 데는 그의 역할이 컸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현재 90세인 미스터 브라운이 나는 한 번도 트럼프와 헬리콥터를 탄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헬리콥터를 같이 타자고 했으면은 나는 그와 함께 헬리콥터를 타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트럼프가 같이 탄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흑인이었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기억력이 쇠퇴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세 번째 단신은 인도 루피아의 대미 달러 환율이 84 최고 기록을 하였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며칠간 그린백이 좀 약세 속에서도 루피가 약세를 보인 게 특징이고요. 루피아 약세 원인으로는 캐리 트레이드가 완료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도 중앙은행이 시장 개입을 했다는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인도 중앙은행이 시장 개입하는 이유는 아시안 국가 간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의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한편 인도 중앙은행 리저브 뱅크 오브 인디아는 지난 목요일 날 금리를 6.5%에 동결하였습니다. 예상에 부합하는 조치고요. 아직도 인플레이션, 특히 불순한 기후로 인한 음식료 인플레이션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인도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음식료 인플레이션 비중이 50%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죠. 근데 바클레이즈 은행이 인도 중앙은행이 올해 연말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네요. 지난달에도 인도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을 때 모디 총리가 중앙은행 총재를 향하여 정치적 적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모디 총리의 희망사항이 연말에 이루어질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한편 인도 정부는 내년도 연합정부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 적자 규모를 축소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외국인들의 인도 정권 채권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정부 차입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도의 외환 보유고가 6,750억 달러를 이루어서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이게 세계 3위입니다. 수출을 통해서 번 돈을 많이 비축했군요. 인도 경제 주요 지표를 뽑아봤습니다. 시간 나실 때 찬찬히 들여다보시죠. 오른쪽 그래프는 최근 3년간 인도 경제 분기별 성장률입니다. 4, 5년 전보다는 못하지만 꾸준히 성장률이 나오고 있죠. 참고로 세계 주요국 외환 보유고를 뽑았는데요. 1위 중국이 3조 2,560억 달러, 2위 일본이 1조 2,191억 달러, 인도가 3위인데요. 6,749억 달러, 4위가 러시아인데요. 6,021억 달러, 근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동결돼 있죠. 5위가 싱가포르 5,064억 달러, 6위가 사우디아라비아 4,677억 달러, 7위가 홍콩으로 4,193억 달러, 다음이 한국으로 4,135억 달러, 8위입니다. 유럽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외환 보유고를 많이 사지 않는데요. 미리 쌓아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유럽 쪽에도 외환 위기가 온다든가 어느 국가가 재무 불이행에 들어가면은 외환 보유고를 쌓아야 되겠죠. 네 번째 단신은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샤 해스웨이가 연준보다 더 많은 단기 재정정권 트레저리 B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회사의 그 현금성 보유 자산은 6월 말 현재로 2,346억 달러에 달하네요. 신기록입니다. 트레저리 빌 중에서도 만기가 짧은 3개월 미만 트레저리 빌 보유 빚 현금이 420억 달러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트레저리 빌, 트레저리 노트, 트레저리 본드 용어를 정리해 보죠. 트레저리 빌은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재정 정권을 말하는데요. 4주, 8주, 13주, 26주, 52주 만기가 있습니다. 할인 발행을 하고요. 워렌 버핏은 4주, 8주, 13주 등 3개월 미만 만기 재정 정권을 선호한다는 거죠. 트레저리 노트는 만기 1년 초과 10년 이하를 말하는데요. 2년, 3년, 5년, 7년, 10년짜리가 있죠. 트레저리 본드는 만기 10년 초과 30년 이하를 말하는데요. 20년과 30년짜리가 있습니다.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재정정권 총액은 7월 31일 현재로 4조 4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그 퀀터테이티브 이징을 하면서 재정정권을 대량 매입했었죠. 그리고 재작년 6월부터 그 보유 국채를 점진적으로 매각하기 시작했는데요. 워낙 큰 규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보유 총액이 4조 4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트레저리 빌도 갖고 노트도 있고 본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팁스라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정권도 있습니다. 만 93세의 워렌 버핏은 주가 조정기 이전에 주식을 매각하고 오히려 그 돈으로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지난 2분기 중에는 750억 달러 이상 주식을 매각했네요. 채권값이 오르기 전에 채권 투자를 많이 해서 투자 수익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금 그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저리 빌의 금리가 더 높습니다. 따라서 버크셔 해스웨이의 수익성이 더 높아지죠. 아래 하단 표는 트레저리 빌의 금리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네, 팀 월스가 최근에 각종 랠리 등에서 말한 내용들인데요. 읽어보면 재미있는데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의 당선이 부담스러운데요. 그 이유는 트럼프가 그 패권적 자국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개방적 세계 경제를 폐쇄적 보호주의 경제로 만들어서 세계 경제 발전을 후퇴시킨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트럼프노믹스가 경제 이론적 바탕이 이상하다는 거죠. 위어드한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이제 한국의 군사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방위력이 약화될 것도 염려됩니다. 저는 해리스의 당선을 기대합니다. 네, 5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지난주 미국 주가는 많이 출렁거렸죠. 전전주 말에 그 실물 경제 둔화 소식 때문에 주 초에 그 셀오프가 발생했죠. 이후에 등락하다가 목요일 실업수당 청구자 수 감소 소식으로 주가가 금요일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주간으로는 나스닥만 소폭 상승했고요. 나머지는 하락하였습니다. S&P는 0.04% 하락했고요. 다우는 0.6% 하락하였습니다. 나스닥은 0.39% 상승하였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주반의 빠른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차익 실현으로 주간 수익률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1bp 올랐네요. 11bp가 됐습니다. 2년물 수익률은 다시 4%대로 올라갔습니다. 오른쪽은 10년물 수익률표 추이입니다. 다음 주는 뭐니 해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중요하죠. CPI.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나옵니다. 연준 위원들의 그 연설도 관심입니다. 그 외 소매 판매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 수출입 물가, 산업 생산 동향, 주택 신규 착공 등이 있습니다. 실적 발표는 이제 마무리 단계고요.
7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으로 예상되고요. 코어 CPI는 3.2% 상승으로 예상되는데 둘 다 작년 2021년 3월 그리고 4월 1의 최저입니다. 물가 하락 추세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 거죠. 도매 물가는 전월보다 낮은 0.1% 상승이 예상되고요. 소매 판매는 전월 플랫에서 이번 달에는 0.3% 증가로 예상됩니다. 산업 생산은 전월의 0.6%에서 이번 달에는 0.1%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홈디포, 시스코 시스템스, 월마트 등이 실적을 발표할 겁니다.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렉산더 푸시킨의 What though life conspire to cheat you? 삶이 그대를 속이려 할지라도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혹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시를 읽고 힘내시기 바랍니다.